안녕하십니까. 세브란스 병원 혈액내과의 정준원입니다. 오늘은 지난 첫 번째 시간에 이어서 급성 골수성 백혈병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모든 혈액내과 환자분들, 거의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제 가장 좀 검사하시기 싫어하시는 골수 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비단 백혈병뿐만이 아니라 이제 혈액 질환을 진단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검사가 이 골수 검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내용은 이제 골수 검사가 왜 필요한지, 어떤 검사들로 진행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하는 검사인지, 그다음에 결과를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이제 검사한 다음에 이제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지난 첫 번째 시간에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인데요. 이제 혈액암하고 크게 고형암으로 암을 나눌 수 있는데, 고형암은 이제 각종 이 장기들, 뭐 위나 대장이나 간이나 폐나 이렇게 신체 여러 장기들에 생기는 이제 암을 고형암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혈액 세포에서 생기는 암을 혈액암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슬라이드를 다시 이제 보여드린 이유가, 보통 고형암을 우리가 진단을 받게 되는 과정을 보면 증상이 있어서 병원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뭐가 안 만져지던 혹 같은 것들이 만져져서 병원을 찾아가게 되면 가장 먼저 시행하게 되는 검사들이 이제 영상 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위를 보기 위해서는 위내시경이 필요하고요. 대장을 보기 위해서는 대장 내시경 필요하고, 또 복부 안에 있는 여러 장기들을 보기 위해서는 뭐 CT나 아니면 거기에 해당하는 뭐 초음파나 이런 것들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영상 검사를 통해서 정상적으로는 보이지 않아야 되는 그런 혹이 이제 발견이 되면, 이 혹이 과연 어떤 세포들로 이루어진 혹인지, 그거를 두 번째로 이제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영상 검사 후에 하게 되는 조직 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암을 진단하려면 우선은 정상이 아닌 어떤 신체 내 부위를 발견하게 되고, 그 부위를 조직 검사, 어떤 경우에는 간단하게 피부 쪽에서 들어가서 아주 깊은 곳이 아니라면 큰 수술까지 안 하고 간단하게 조직 검사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뭐 복부 아주 깊숙한 곳에 있다거나 그러면 이제 수술적인 방법을 통해서 조직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고형암의 전형적인 진단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혈액암에서의 영상 검사랑 이 조직 검사에 해당하는 검사가 무엇일 거냐? 그게 바로 이제 이 골수 검사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이제 백혈병 같은 경우에는 모양을 가지고 있는 암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영상 검사로 확인을 할 수는 없고, 영상 검사에 해당하는 직접 세포를 눈으로 보게 되는 검사가 이 골수 검사에 해당할 것이고요. 그 세포 자체를 직접 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영상 검사이자 조직 검사가 이 골수 검사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형암은 정상적으로는 암세포가 어떤 장기에 있으면 안 되는데, 어떤 시점에서 암세포가 발생을 해서 그게 크기를 점점 크게 진행하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영상 검사를 통하고 조직 검사를 통해서 알게 될 때 확진을 하게 되는 것인데, 보통 백혈병은 골수라고 하는 장기 자체가 마치 암세포처럼 보이는,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줄기세포, 조혈모세포라고 하는 세포도 현미경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미성숙한 세포이기 때문에, 그런 미성숙 세포가 원래 존재하는 장기에서 이 암세포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많아졌을 때를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게 고형암에서의 진단과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형암은 없어야 되는 세포가 조금이라도 보이게 되면 암이라고 진단을 하게 되는 거고, 백혈병은 워낙 미성숙 세포를 가지고 있는 장기인데 우리가 기준으로 어떤 선을 그어서 그 기준보다도 더 많아지게 되면 이거는 백혈병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많다고 하는 거에 대한 기준을 사실 과거에는 지금 기준보다는 조금 더 많은 기준을 사용을 했습니다.
25% 이상을 백혈병의 진단 기준으로 잡았던 때도 있었으니까요. 지금은 이제 20% 이상, 즉 골수 안에 예를 들어 100개의 세포를 저희가 확인을 했을 때 20개 이상이 미성숙 세포로 구성되어 있으면 그 시점서부터를 저희가 이제 백혈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최근에는 20%가 되지 않더라도 10%만 넘어도 아주 특징적인 유전자 돌연변이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백혈병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정의가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단순히 우리가 퍼센트로 골수 안에 있는 세포들 중에서 일정 부분 이상 암세포가 미성숙 세포가 늘었을 때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암세포에서만 확인될 수 있는 그런 유전자 돌연변이가 발견이 된다면 비록 미성숙 세포가 적더라도 그 미성숙 세포로 보이는 대부분의 세포가 그 유전자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백혈병이라고 이제 진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수 검사 그러면 이 골수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이제 환자분들이 좀 많이 겁내하시기도 하고 굉장히 이게 고통이 많은 검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제 등 뒤에서 이제 시행을 주로 하게 되고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위치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또 더 두려움이 클 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골수 검사라고 얘기를 하면 두 가지 검사가 이제 합쳐져 있는 그런 검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가 이제 골수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액체 성분의 어떤 장기일 텐데요. 그거를 이제 뽑아내서 슬라이드 위에 펼쳐서 확인을 하게 되는 검사. 그래서 좀 잘 쓰는 말들은 아니지만 골수 흡입 도말 검사라고 하는 검사 한 가지와 그 액체 성분만 뽑아가지고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보는 게 아니라 직접 골수의 일부분을 일반적인 고용암에서 진단하듯이 조직을 일부 뽑아내서 이제 그거를 이제 뭐 얇게 썰어서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보는 그 검사. 그래서 두 가지 검사가 이제 합쳐져 있는 검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골수 검사 이제 결과지를 필요에 따라서 뭐 보험회사에 내거나 아니면 직장에 낼 때 검사 결과지를 이제 복사해서 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다른 암에서 조직 검사 결과지를 한 장 받아 가시는 거랑 다르게 골수 검사는 흡입 도말 검사 결과지 하나와 또 골수 검사 결과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시행하는지에 대한 이제 또 질문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세포는 혈액암이기 때문에 이제 액체 성분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 조직을 전체를 다 떼어내지 않더라도 그 액체만 가지고도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볼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게 잘 뽑아져서 나오지 않고 아주 골수 안에 그 액체 성분들이 좀 이따가 이제 좀 그 예로 보여드릴 텐데요. 아주 꽉 들어차 있어서 아무리 이제 압력을 줘서 뽑아내려고 해도 뽑아지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직접 이 골수의 일부분이 포함되도록 조직 검사를 하면 그 안에서 우리가 흡입 도말 검사로 보려고 했던 그 세포들을 잘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서로 이제 보완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골수 검사는 사실 요즘 이런 동영상으로 여러 이제 대학병원에서 모두 다 이제 골수 검사에 대한 환자분들의 좀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것인지 동영상으로도 많이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 좀 간단하게 골수에서 이 골수 검사를 하는 것을 이렇게 좀 예시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좀 클로즈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이거는 뭐 우리가 흔히 이제 뭐 주방이나 욕실에서 사용하는 그런 이제 수세미 같은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이 골수 이 조직을 많이 그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저희가 보통 엉덩이 쪽에서 골수 검사를 하는 이유는 많은 환자분들이 이제 척추에서 한다고 생각을 이제 잘못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이제 척수 검사라고 해서 따로 저희가 뇌 척수액을 보는 검사는 따로 있고요. 골수는 사실 모든 뼈에 안에 이제 골수성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뼈가 있으면 여기 노란색 부분을 저희가 치밀골,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뼈, 딱딱한 뼈 부분이고요. 요 안쪽에 이렇게 공간들이 많은 부분, 이거를 저희가 이제 해면골, 뭐 해면뼈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공간 안을 골수가 채우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부에서부터 뼈까지, 뼈 안에 골수까지 이 과정이 좀 간단하고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최적의 뼈가 골반뼈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통 골반뼈에서 하기 위해서 이제 뒤쪽 엉덩이 쪽에서 하게 되는 건데, 저희가 이런 이제 바늘을 가지고 골수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게 특별한 어떤 기능이 있는 건 아니고요. 안쪽에 바늘이 하나 있고 바깥쪽에 이제 바늘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보통 음료수 먹을 때 사용하는 스트로우처럼 이렇게 구멍이 뚫려져 있는 그냥 그 막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요 날카로운 부분이 있는 안쪽 카테터와 바깥쪽 카테터를 이렇게 합체한 상태에서 저희가 요게 피부 밑에 피하 조직, 그다음에 뼈, 이제 안쪽에 골수가 들어있는 해면뼈라면 바깥에서 바늘을 요렇게 넣어서 여기까지 진입을 시키면 이 카테터의 끝이 해면골 안쪽으로 들어가 있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 이 안쪽에 이제 카테터를 빼서 이렇게 제거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외부에서 해면골 안쪽으로 공간이 만들어지게 돼서 이쪽에 주사기를 통해서 음압을 주면 안쪽에 있는 골수가 주사기 안쪽으로 모이게 되는 그 검사가 이제 첫 번째 골수 흡입 도말 검사를 하기 위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조직 검사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면, 다시 한번 이 바늘을 빼서요, 조립을 한 다음에 바깥에서 바늘 해면골 안쪽으로 집어 넣을 때 아예 안쪽 카테터를 빼고 이 공간이 있는, 비어 있는 상태로 이렇게 관을 집어넣게 되면 이 관 안쪽에 치밀골과 해면골 일부가 안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일부를 빼내면 이 안쪽에 치밀골과 해면골이 이제 포함되어 있고, 그 해면골 안에 골수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이제 조직 검사 하는 곳으로 보내서 이제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보게 되는 그 검사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골수 검사라고 하는 건 우리가 혈관 안에서 혈액을 뽑아내는 거를 이제 보통 생각하시는 혈액 검사라고 생각을 한다면, 뼈 안에 있는 혈액을 똑같이 생긴 바늘을 가지고 안쪽에 있는 이제 혈액을 채취해내는 게 골수 검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간단하게 할 수 있고, 크게 절제하지 않고 이 바늘 정도만 들어가는 상처가 나지만 입원해서 진행을 하지 않고 외래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검사라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이 바늘이 들어가야지 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곳에 부분 마취를 하고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보통 치아 발치하는 거랑 좀 비슷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화면을 이제 슬라이드로 좀 바꿔드리면요. 그래서 골수 검사를 해서 우리가 골수 안에 있는 혈액을 뽑아낸 다음에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현미경으로 보면 이런 이제 여러 이제 세포들이 보이게 되는데, 이 슬라이드는 이제 대표적인 백혈병 환자분의 골수 슬라이드입니다. 뭐 정상과 비교해서 보여드리는 것이 더 좋겠지만, 이제 예를 들어 여기에 한 100개 정도의 세포가 있다면 이 중에 몇 개 빼고는 지금 거의 대부분의 세포들이 암세포로 보이는, 그래서 실제로 이 1000개 정도의 세포를 센 다음에 예를 들어 200개 이상이 암세포다 그러면은 이제 골수 검사 결과지에 백혈병 세포가 20%다. 실제로는 이제 아세포, 미성숙 세포가 20%다. 이런 식으로 기술이 되어 있는데, 그 과정이 실제적으로 이걸 전부 다 눈으로 봐가면서 다 세어서
몇 퍼센트 정도에 되는 세포들이 미성숙 세포인지를 이제 관찰하게 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수 검사는 결과적으로 도말 검사, 이 조직 검사를 포함해서 우리가 뭐 백혈병을 진단을 한다거나 다른 혈액 질환을 진단하는 과정인데, 요 진단에 와 더불어서 염색체 검사와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검사 자체는 검체 자체를 이제 골수를 가지고 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골수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더 골수를 모아서 이제 시행하게 되는 검사입니다. 왜 고형암에서는 단순히 이제 암세포를 보면 이 암세포가 보이기 때문에 뭐 위에서 암세포가 보이면 위암, 대장에서 암세포가 보이면 대장암, 이제 이런 식으로 진단을 하게 되고, 그 검사 자체를 확진으로는 충분한 검사가 되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그 암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을 확인하기 위해서 염색체 검사나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게 되는 경우는 있는데, 백혈병은 이 염색체 검사와 유전자 검사 자체가 진단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염색체를 확인하기 위해서 뭐 세포 유전 검사나 또 어떤 특정한 사진을 찍는 검사, 그다음에 유전자를 보기 위해서 저희가 뭐 메르스나 코로나 때도 많이 접했던 단어이긴 하지만, 특정한 어떤 기술을 이용을 해서 유전자를 확인하거나 차세대 염기 서열 검사라고 해서 요즘 최근에 백혈병을 진단받으신 분들은 대부분 시행을 이제 해서 알고 계시는 검사일 건데요. 차세대 염기 서열 검사를 해서 이 검사를 하게 되는 이유는, 저희가 모든 백혈병 환자들에서 이 염색체 검사와 유전자 검사가 시행되어야지만 정확한 백혈병의 이제 세부 종류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염색체 검사는 우리 백혈병 환자분들에서 시행을 해보면 60% 정도의 환자분들이 대부분 염색체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과 한 30-40% 정도의 환자분들만 정상 염색체인 거고, 나머지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이제 이상 소견이 있는 염색체를 가지고 있게 되고요. 그것보다 조금 더 정밀한 유전자가 이렇게 똘똘똘 말려져 있는 게 염색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유전자 하나하나의 검사를 다 시행을 해보면 백혈병 환자분들의 거의 대부분 97% 이상의 환자분들이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돌연변이가 환자분의 어떤 세부 백혈병 진단명이 되기도 하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어떤 위험군에 속하는지를 결정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정보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진단 분류법이 세계보건기구에서 이제 결정해주고 있는 분류법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뭐 영어로 적혀 있긴 있지만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이해하기 쉽게 세 가지 백혈병으로 나눠 본다면, 급성골성 백혈병은 병명 자체가 어떤 돌연변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급성골성 백혈병, 또 뭐 이 흔히 관찰되는 돌연변이는 아니지만 기타 염색체 이상이나 돌연변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백혈병, 이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육안으로만 봤을 때 20% 이상이기 때문에 백혈병으로 진단받는, 그래서 뭐 아주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그냥 돌연변이가 없는 또는 평범한 급성골성 백혈병, 이렇게 세 분류 중에 하나에 들어가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흔히 관찰되는 돌연변이 유전자를 갖고 있거나 흔하진 않지만 관찰될 수 있는 유전자 돌연변이나 아니면 염색체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전체 환자의 97%, 98%를 차지하고 있어서, 거의 모든 급성골성 백혈병 환자는 다 한두 가지 이상의 유전자 돌연변이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도 이제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유전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하나하나 다 낱개로 검사를 이제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코로나 검사는 코로나에 대한 어떤 유전자를 확인하는 검사고, 뭐 메르스는 메르스에 대한 것만 하는 검사고, 이렇게 유전자 하나를 하나씩 다 검사를 하는 방법이었는데, 최근에 하고 있는 이제 차세대 염기서열 검사라고 하는 그 검사는
대략 뭐 기관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뭐 한 50개에서 한 300개 정도 사이에 되는 굉장히 많은 숫자의 유전자를 한 번에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검사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서부터 이제 백혈병을 포함한 여러 암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꼭 필요한 검사이긴 하지만 좀 아쉽게도 지금은 이제 선별 검사라고 하는 그 선별급여라고 하는 기준에 맞춰서 이게 꼭 필요한 검사고 환자분에게 뭐 진단이나 분류에 있어서 이제 꼭 필요한 필수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워낙 고가의 검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만일에 100만 원짜리 검사라면 지금 많은 암 환자분들은 산정특례라고 하는 것을 적용받아서 5%만 내시게 되는데 이 검사는 급여인데도 불구하고 앞에 선별이라고 하는 특수한 어떤 단어를 이제 정부에서 붙여서 이제 80%를 내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검사가 굉장히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검사인데 실제로 그 200개 정도 되는 검사 자체를 다 하나씩 하나씩 하는 것보다야 물론 저렴하겠지만 어 시간적으로나 그렇고 또 효율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이 백혈병 진단에 있어서는 최근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과거에 이게 차세대였는데 지금은 사실 이게 현 세대에 해당하는 검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유전자 돌연변이나 염색체 돌연변이를 가지고 진단에 사용하는 거가 첫 번째 기능이라면 두 번째 기능은 고형암에서는 1기, 2기, 3기, 4기 이런 식으로 병의 진행 정도를 가지고 1기보다는 2기가 더 진행한 상태, 뭐 3기보다는 4기가 더 진행한 상태, 그리고 당연히 치료에 대한 반응도 더 나쁘고 이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는 게 고형암이라면 급성골성 백혈병은 병기가 있는 게 아니고 위험군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위험군, 뭐 중간 위험군, 나쁜 위험군 이런 식으로 주치의 교수님들이 설명하시기도 하고 뭐 양호군이다, 뭐 중간 위험군이다, 불량 예후군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전체 백혈병 환자분들을 놓고 봤을 때 비교적 치료 성적이 좋은 환자군이 이제 양호한 예후를 가지고 있는 군이라고 할 수 있고 전체 백혈병 환자분들의 평균 성적보다는 훨씬 더 안 좋은 성적을 보이는 위험군을 우리가 불량 위험군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중간에 해당하는 군을 중간 위험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를 결정하는 게 뭐냐. 고형암에서는 PET를 찍는다, CT를 찍는다,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느냐 이런 영상 검사에서 주로 제공해 주는 정보를 가지고 어디까지 퍼져 있는지를 가지고 본다면 우리 이 급성골성 백혈병 환자분들은 이 위험군을 결과적으로는 유전자와 염색체 이상들을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 위험군조차도 나눠지기 때문에 진단과 함께 내가 앞으로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고 내 치료 성적은 어느 정도를 예상할 수 있는지를 모두 다 제공해 줄 수 있는 검사가 바로 유전자 염색체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 염색체 검사를 할 수 있는 검사 자체가 골수 검사이기 때문에 환우분들이 많이 이제 검사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고 또 통증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제 꼭 검사할 때마다 특별히 진단 당시 또 치료에 대한 반응을 볼 때 그다음에 또 재발이 의심이 될 때 이 전체 과정 중에서 자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골수 검사는 실제적으로는 흡입 도말 검사와 조직 검사를 통해서 이제 진단을 하게 되는 과정이 첫 번째 역할이라면 그렇게 흡입된 골수 검체를 가지고 환자분의 암세포가 가지고 있는 염색체 이상과 유전자 검사, 유전자 돌연변이를 확인하는 검사를 모두 다 이제 포함해서 저희가 이제 골수 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골수 검사를 할 때 가장 이제 환우분들이 제일 이제 힘들어하시는 게 통증인데요. 실제적으로 피부는 피부는 이제 부분 마취를 하고 바늘을 넣기 때문에 피부에서 통증을 느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왜 골수 검사가 아프냐 하면 우리의 골수는 압력에 대해서 이제 통증을 느끼는 그런 신경세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거를 좀 예상하시면 이제 상상하시면 되냐 하면 우리가 이제 장은
대장 내시경이나 위내시경 같은 거를 하실 때 이제 그냥 수면으로 안 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경험해 보셨을 건데 압력이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통증을 느끼는 저희가 이제 화장실 가기 전에 배가 아픈 이유랑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의 장기들마다 실제적으로 자극이 왔을 때 통증을 느끼는 장기가 있는 경우도 있고 압력에 대해서 통증을 느끼는 장기도 있는데 이 골수는 압력에 의한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이제 바늘을 넣은 다음에 저희가 이제 골수를 뽑아낼 때 그러면 이제 안쪽 골수에 음압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통증을 이제 느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깥에는 저희가 이제 부분 마취를 통해서 통증을 안 느끼게 해드릴 수 있는데 이 안쪽 그리고 이 뼈에 붙어 있는 근막에 있는 신경세포까지는 마취제를 통해서 마취를 할 수 있는데 안쪽에 골수 안에 압력에 대한 통증을 느끼는 세포까지는 이제 저희가 마취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골수가 나올 때 순간적으로 뭐 화끈하게 느낀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 막 불타는 느낌, 뻐근한 느낌 이런 것들을 좀 느끼실 수 있어서 이 통증에 대한 부분이 이제 가장 좀 힘들어하시고 그래서 보통 골수 검사 전후에 필요한 경우에는 진통제를 투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출혈과 감염은 비단 골수 검사뿐만이 아니더라도 뭔가 이제 조직 검사를 할 때는 항상 동반되는 이제 두 가지 큰 합병증일 텐데요. 특별히 이제 이 출혈에 대해서 조금 더 걱정을 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 위암이나 대장암 환자분들이 조직 검사를 내시경을 통해서 할 때는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이제 지혈에는 문제가 없는 위암과 대장암이기 때문에 근데 백혈병 때문에 골수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백혈병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일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정상적인 혈소판 생성이 안 되기 때문에 질병 자체를 가지게 된 그 순간부터 이제 지혈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골수 검사를 하고 났을 때 역시 출혈에 대한 좀 위험성이 있어서 저희가 항상 그 직전쯤에 혈액 검사를 해서 혈소판 수혈을 하고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되는 경우가 이제 그런 이유입니다. 마찬가지로 감염도 다른 모든 조직 검사가 다 이 조직을 떼어내는 거기 때문에 떼어낸 부위로 세균이 들어간다거나 이제 이렇게 되면 감염이 될 수 있는데 특별히 또 백혈병에서 이 감염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이유는 출혈과 동일한 이유죠. 백혈병 자체가 면역력이 제일 많이 떨어지는 종양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사소한 어떤 그 부위를 통해서라도 또 세균이 들어갈 수 있을까봐 저희가 거기에 대한 충분히 주변 부위를 다 소독을 하고 또 대부분 진단을 받고 치료에 들어가기 전에 예방적인 항생제나 또 항진균제를 드시는 경우를 그런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감염에 대한 예방을 이제 하게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에서 백혈병, 급성 백혈병이 이제 왜 이제 급성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고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 시간에는 백혈병 또 대부분의 혈액 질환에서 진단과 또 위험군 설정에 가장 중요한 검사 그리고 일반적인 조직 검사는 좀 복잡한 여러 가지 이제 진단 방법들이 다 동원되는 이제 골수 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이제 실시간으로 질문을 해주신 분들이 계셔서 이제 남은 20분 동안은 질문에 대해서 좀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가 8003 님께서 백혈병 환자가 입원해서 항암 치료 받을 때마다 원래 골수 검사를 매번 하는 건가요? 2번씩 뽑아가고 입원을 하는 목적에 따라서 좀 틀리긴 하겠지만 대부분 관해 유도 항암 치료를 받거나 아니면 공고 치료를 받을 때는 처음에 시작하게 될 때 하는 검사는 현재의 백혈병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일 테고요. 모든 치료가 끝나고 나서 퇴원 직전에 하게 되는 골수 검사는 이 입원의 목적이었던 관해 유도 항암이나 공고 항암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하게 되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 8%였던 미성숙 세포가
3%가 됐는지, 뭐 또 유전자 검사가 처음에 골수 검사했을 때 있었던 돌연변이가 치료를 끝나고 나서 돌연변이가 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전후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공고요법일 때는 관해유도 끝나고 이제 치료 성적을 판단을 하고 한 1-2주 쉬었다가 바로 입원해서 공고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불과 1-2주 전에 골수 검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공고를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그때와 동일하게 골수가 좋아진 상태가 유지가 되겠지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처음에 하진 않고 끝나고 나서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씩 뽑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입원 기간 중에 2번을 의미하시는 거라면 이제 그런 의미로 2번을 하게 되고요. 할 때마다 이제 2번씩 뽑는 이유는 한 번이 흡입 도말을 위한 거고, 그다음에 그다음 번 이제 바늘을 사용하는 이유는 조직 검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하게 됩니다. 또 같은 분께서 세포 충실도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 과다 저하로 나뉘어서 기재되어 있고 높거나 낮으면 각각 어떤 의미인지, 나이에 따라서 정상 범위가 다른 건지 궁금합니다. 세포 충실도는 말 그대로 아까 보여드렸던 이 해면골 안에 골수가 이렇게 차 있는 건데, 우리가 골수라고 하는 것도 혈액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혈액은 실제로 이제 빨갛게 나오는 혈액 중에서 절반은 그냥 혈장이라고 하는 액체 성분이죠. 세포는 없습니다. 거기 항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가 이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져 있는데, 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골수는 혈액은 혈장 부분에 액체 부분과 세포 부분으로 나눈다면 대부분의 골수는 지방 성분과 세포 성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골수라고 하는 이 3차원 공간이죠. 이 공간 안에 몇 퍼센트 정도가 세포고 몇 퍼센트 정도가 이제 나머지 뭐 지방이나 이런 것들로 차 있는지, 그래서 전체 공간 중에 세포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세포 충실도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는 한 40% 정도가 정상인들의 세포 충실도입니다. 즉 우리가 골수라고 하는 것도 나머지 60%는 대부분 지방 성분이 많고요. 40%만 세포 성분이라는 뜻인데, 이게 나이에 따라서는 조금씩 떨어집니다. 그래서 당연히 젊은 연령보다는 고령 환자분에서는 예를 들어 40-50%가 젊은 환자분들의 세포 충실도라면 30-40% 뭐 요 정도가 이제 연세가 있는 분들의 세포 충실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높거나 낮으면 어떤 의미인지, 높다는 의미는 세포가 많아졌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백혈병을 포함해서 어떠한 질병이든지 어떤 혈액 질환이든지 세포가 많아질 수 있는 병들은 세포 충실도가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백혈병 말고 이제 대표적인 게 골수 증식종양이라고 하는 질병들이 있는데, 그 질병도 미성숙 세포가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성숙한 혈액 세포가 많아지는 병이라서 그런 질병들도 이제 세포 충실도가 낮아지게 되고, 감소되는 질병들은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재생불량 빈혈 같이 실질적으로 세포가 점점 사라져서 피가 안 만들어지는 그런 병에서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제 짱누님께서 하신 건데, 골수 섬유증 투병 중인데 골수 검사 시 골수가 섬유화되어 채취가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쉽게 채취하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골수 섬유증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해면골 안에 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제 혈액 세포들인데, 골수 세포들인데, 이 해면골 안에 섬유질이 좀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점 공간이 이제 정상적인 골수 세포들이 있어야 되는 공간까지 그런 섬유 성분들이 좀 침범을 하게 되고, 나머지 아주 좁은 공간에서 피를 비정상적으로 만들어내는 질병을 이제 골수 섬유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통 바로 골수 섬유증으로 진단받는 경우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적혈구 증다증이나 혈소판 증다증 같은 질병을 갖고 있다가 섬유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 처치가 어렵냐면 그만큼 골수 세포를 뽑아낼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이 바늘로 접근을 해도 실제로 이제 주사기로 이거를 이제 뽑아내려고 하면 뽑아낼 수 있는 골수 세포가 잘 나오지 않는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때문에 흡입 도말 검사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 조직 검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조직 자체를 전체적으로 떼어내서 검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주사기로 뽑아내지 못했더라도 안쪽에 섬유화 정도도 확인할 수 있고 또 세포들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채취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기보다는 이런 경우를 위해서 조직 검사가 이제 큰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박한수 님께서 검사 후 통증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얼마나 있는지 걱정됩니다. 검사 이후 회복 기간이나 주의할 점이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아까 바늘을 보여드렸는데요. 사실 이게 한 4mm 정도 되는 바늘로 안쪽에 이제 뼈 안쪽에 있는 골수 성분을 채취하는 검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상처는 굉장히 작게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지혈이나 이런 건 당연히 하루 정도면 지혈이 다 되고요. 물론 이제 백혈병 환자분들 중에서 워낙 지혈이 안 되는 경우는 조금 더 가긴 하지만 통증도 당일이 제일 당연히 심할 거고요. 보통 2, 3일 내로 통증은 조절이 되기 때문에 보통 일상생활은 수일 내로 회복이 돼서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고요. 검사 이후에 회복 기간이라고 이게 수술이 아니다 보니까 크게 긴 회복 기간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점점 이제 아물면서 이게 구멍을 내긴 했지만 바로 저희가 뼈가 부러지는 경우에도 뼈를 붙여놓으면 뼈가 생성이 되면서 다시 이제 부러진 부위가 낫는 것처럼 구멍을 냈지만 그 구멍은 바로 이제 조골세포라고 해서 뼈를 만들어내는 세포들이 비어있는 부분을 메꿔주기 때문에 구멍도 금방 이제 채워져서 그렇게 긴 회복 기간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간호사분들의 골수 검사 시행, 짝눈님께서 뉴스를 보았는데 최근 현장에서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이게 신문지상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이게 이제 결정이 됐는지는 아마 들으셔서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검사입니다. 이제 검사 중에서 이게 어떤 자격을 갖춘 분들이 할 수 있는 검사인지를 이제 나라에서 이렇게 정해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국가마다 좀 다르죠. 예를 들어 외국에서는 당연히 이런 것들을 이제 오랫동안 시행했던 의료진이 아니더라도 이제 그런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는 나라도 있고 이제 그렇지 않은 나라들도 있는데 그 지금 변화 과정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검사이고 이게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검사는 이제 검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서 이제 앞으로 저희가 이제 이거는 많은 의견 를 나눠가면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보라님께서 진성적혈구 증다증 때문에 11년째 하이드린이라고 하는 혈액을 잘 안 만들어내게 하시는 약질을 복용하고 계신데요. 3, 4년 전부터 빈혈이 생겨서 3주에 한 번 수혈을 2팩씩 받고 계시고 피가 너무 빨리 없어진다고 수혈의 효과가 금방 사라진다고 해서 골수 검사를 했는데 못 만들어낸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정확한 병명은 얘기 안 해주셨다고 했고요. 수혈 받으면 피가 빨리 없어지고 몸에서 피를 못 만드는 이 증상은 무슨 병인가요? 엄마가 수혈 받으셔도 반나절 잠깐 기운 있으시다가 바로 또 피곤해하시고 어지러워하시고 잠만 주무시는 상황입니다. 진성적혈구 증가증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골수 증식 종양 중에서 이제 한 가지 형태이고 주로 적혈구가 늘어나는 병이긴 하지만 진성적혈구 증가증을 오래 이제 유병 기간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일부 환자분들은 이제 2차성 골수 섬유증으로 넘어가게 되거나 급성 골성 백혈병으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피를 너무 많이 만들어내는 병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피가 안 만들어지게 하는 약을 사용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치료를 하다 보면 점점 예전에는 정상보다 높았던 수치가 도리어 정상보다 내려가는, 그래서 혈색소가 떨어지는 또는 적혈구가 모자라는, 그걸 이제 빈혈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건데요. 빈혈이 생기면 주치 선생님께서는 두 가지를 항상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지금 초기에는 혈액 검사상에서 적혈구가 너무 많아서 피를 못 만들어내게 하는 약을 썼지만, 지금은 이 이제 치료 자체가 현재 피를 만들어내는 속도에 비해서는 너무 많은 양의 약이 들어가고 있는 건지, 그래서 약을 줄여보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간격을 좀 길게 가져간다거나 이렇게 고민을 한 가지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처음에 피가 많이 만들어지는 거에서 이제 적게 만들어지는 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골수섬유증이나 백혈병으로 진행을 하는 건지, 그래서 이제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골수 검사를 하시는 겁니다. 골수 검사를 했더니 섬유화도 진행을 하지 않았고 백혈병으로 넘어가지도 않았는데 그냥 골수 자체가 아까 앞서서 물어보셨던 것처럼 세포 충실도가 확 줄어 있다. 그러면 그동안 피를 못 만들어내게 하는 약을 썼기 때문에 이거를 좀 줄여가고 다시 회복을 하는 거를 기다리자라고 결정을 하게 되고요. 만일에 골수 검사를 했는데 섬유화가 진행이 돼서 빈혈이 생긴 거다. 그러면 하이드린이라고 하는 피를 못 만들어내게 하는 약을 이제 골수 섬유화에 사용하는 약, 뭐 예를 들어 자카비라고 하는 약도 있고요. 또 나머지 다른 약제들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진성적혈구 증다증 치료를 골수 섬유화 치료로 변경을 하는 걸로 결정을 하시기도 합니다. 아마 지금 정확한 병명을 얘기 안 하셨다는 거는 이 결론 자체가 아직은 안 났다고 생각은 좀 들고요. 근데 수혈은 받으면 받을수록 왜 효과가 적게 되느냐? 그거는 매번 수혈은 매번 다른 사람한테서 받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의 피를 계속 받고 계시는 게 아니라 이제 오늘은 어떤 학생이 헌혈해 준 피, 그다음 수혈할 때는 어떤 이제 군인이 헌혈해 주신 피, 이런 식으로 받다 보면 이게 이제 몇 년 이상 받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몸 안에서는 아무리 적혈구라고 하는 세포가 다른 세포에 비해서는 항원이 좀 적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이 외부 적혈구에 대한 이 거부 반응들이 몸 안에서 생깁니다. 면역 반응들이. 그래서 계속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보통 적혈구 수혈을 한 번 받으면 그 수혈이 한 3, 4주 정도 가거든요. 근데 공격하는 면역 능력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오래 수혈을 받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주일도 채 가지 않는 금방 파괴가 돼버려서 외부에서 들어온 다른 사람의 적혈구를 금방 몸 안에서 제거를 하기 때문에 수혈을 이제 더 자주 받으셔야 되고 수혈에 대한 효과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생불량 빈혈이라고 하는 병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수혈을 장기간 받으시는 병의 가장 큰 문제가, 이론적으로는 내가 적혈구가 모자라면 이 질병을 치료하지 않고 그냥 적혈구만 계속 평생 맞아서 문제를 해결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어느 순간에는 적혈구 수혈이 더 이상 효과가 사라지게 되고, 또 하나 철 독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 이제 건강을 많이 해치시게 되는 문제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장기간 수혈을 받아야 될 정도로 조혈 기능이 떨어지는 질병인 경우에는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한 이유가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가요? 예. 그 다음에 심콩님께서 외래에서 항암을 하면 골수 검사는 혈액 검사 후에 주기적으로 진행하게 되나요? 아마 제가 그냥 예상하기로는 예를 들어 급성골성 백혈병도 외래에서 4주마다 1주씩 투약받는 그런 항암제들이 요즘은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 주기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시는지를 물어보신 것 같은데요. 3부, 4부 때 주로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예 완치 목적을 가지고 저희가 관해 유도 항암 치료, 공고 치료, 이식 같은 거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꼭 골수 검사를 해야 되는 어떤 시점들이 있습니다. 진단 시, 치료 반응 평가 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이식이 잘 되고 예를 들어 완치가 되셨다. 그러면 완치된 이후에는 사실 골수 검사를 하실 이유는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외래에서 하는 항암은 주로 항암 효과가 지속되는 한 몇 년씩 하게 되는 항암이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걸 이제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어떤 시점에서 한 번쯤 골수를 평가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 항암제가 효과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이런 걸 평가하는 목적으로 하게 되기도 하고요. 아까 앞서서 하이드린을 드시고 계시는데 뭐 수혈 빈혈이 생겨서 이제 골수 검사를 하셨다는 거 마찬가지로 저희가 외래에서 항암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혈액 수치들이 좀 감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약제에 대한 반응이 이제는 사라져서 다시 피를 못 만들어내게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이 항암 치료 자체로 인한 피로도 때문에 골수가 금방금방 회복을 하지 못해서 수치가 떨어지는 건지 전혀 접근이 다르겠죠. 결과에 따라서 효과가 없다면 약제를 변경을 해야 될 것이고 효과는 있는데 너무 회복되는 속도가 늦어지는 거라면 양을 줄이거나 간격을 늘려야 되는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골수 검사가 필수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는 하쿠다 마스테님께서 급성골성 백혈병 치료 후에 최종 골수 검사 후 관해 기준 관련 5% 이하 정도로 알고 있는데 딱 5%로 나와도 관해로 보는 건가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정상인들도 정상 조혈모세포 때문에 미성숙세포가 5%까지 보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요즘은 단순히 골수에서 미성숙세포가 몇 %냐를 가지고 이제 관해를 평가하는 것보다 더 정밀한 단계로 아까 말씀드렸던 유전자가 있냐 없냐 워낙 가지고 있었던 유전자가 뭐 100만 분의 1로 줄었냐 10만 분의 1로 줄었냐 이런 식으로 관해의 기준 자체가 이제 유관적으로 확인하는 관해가 아니라 검사상의 이제 어떤 수치로 나오는 그런 관해로 점점 이제 좀 발전을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저 5%가 다 암세포가 아닌 뭐 미성숙 세포, 정상 미성숙 세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암세포가 섞여 있는 5%일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기준 자체가 5%이기 때문에 딱 5% 나와도 저희가 이제 관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 네, 이제 마지막 질문까지 해주셨고요. 이제 앞으로 4개의 강의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주로 3부, 4부는 저희가 이제 치료에 대한 부분을 좀 다뤄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5부, 6부는 이식과 또 치료 후에 어떤 이제 관리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좀 알려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이어지는 이제 3, 4부, 5부, 6부까지 또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